사실상 소리를 안 나는 걸로 보이는데 본인들은 소리가 난다 그래요. 아, 이분은 그냥 뭐 청와대로 뭐 그냥 시청으로 온데다 민원을 넣어갖고 뭐 상당히 어려웠어요, 관리사무소에서. 그 세대에 현관문을 닫고 그 현관문을 봉인을 했습니다. 한 10층에 사는 그 젊은 부부가 소음이 발생한다고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아주 연세가 높으신 노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하여튼 아래층에서 소음 난다고 몇 번 찾아와서 싸우기도 하고 뭐 승강기도 같이 안 타고 뭐 이래 상당히 어려웠다 그럽니다. 그 노부부 되시는 분께 이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3일 동안 장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외부에 좀 피난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분들이 이제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 세대에 현관문을 닫고 그 현관문을 봉인을 했습니다. 봉인을 하고 그 카메라로 이제 날짜 이제 넣어서 카메라로 그 봉인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3일쯤 지나고 난 다음에 아래층 그 소음 제기한 그 세대도 올라오시라 그랬고 그 시청에 소음 담당 직원도 왔고 모여갖고 이제 그 아래층 세대에 어제 저녁에도 소리가 났느냐고 물어보니까 소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했죠. 지금 현재 위층 세대는 집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아래층 세대는 무슨 소리냐? 아래층 세대에 말은 안 했지만 3일 동안 집은 비워놨었고 비워놓은 거는 봉인을 한 걸로 봐서도 확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래층 세대부터 먼저 가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그 세대 내부에 한 바퀴 이래 돌고 나와서 사람이 없다고 이제 얘기합디다. 그러니까 이제 아래층 세대도 그때는 수긍을 하면서 위층 노부부한테 그동안에 죄송하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그 자리에서 이제 크게 사과를 했어요. 지금 현재도 그 노부부하고 아래층 그 민원 세대하고 잘 살고 계세요. 그 아파트에서. 그래서 서로 인사도 잘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관리소는 층간소음은 자기네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끊어버리고 아예 관리소는 그런 관리 규약의 몇 조 몇 항도 모르는 아주 생뚱이더라고요. 관리사무소는 내가 안 해주는 게 아닌데 아래 집도 입주자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심하게 못해요. 그래서 강제성도 없고.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게끔 하는 교육 프로세스나 운영 제도가 없이 입주민 대표나 관리소장을 포함한 5인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해놓기 때문에 그런 이웃 간의 갈등, 특히 감정이 심한 층간소음에서 경청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분들이 층간소음 관리원으로 하게 되면은 전혀 현장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려면 어느 정도의 의무 교육은 아니더라도 필수 교육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되는데 층간소음 관련된 전문 그 교육 강사나 교육기관이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예, 저게 그 관할했던 그 광명시청에 가서도 제가 한 두세 번 교육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받곤 했습니다. 유용하게 저 업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례로 주로 얘기해 주니까 참 좋았습니다. 제가 그 바란다 청년은 앞으로 이제 그 건축하는 아파트는 조금 이 건축비가 좀 들더라도 층간소음 쪽에 그 많이 신경을 써서 설계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세대께서는 이제 그 소음 발생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실효성이 높은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그 안내 방송입니다. 이 안내 방송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송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바뀐 곳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안내 방송도 좀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좀 나아지긴 해요.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면은 좀 더 이제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죠. 뭔가 특별한 예외가 생길 수 있을 때는 그것도 역시 미리 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상시 보통 저희가 이때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좀 상황이 달라져서 이렇게 돼서 저희도 조심을 하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런 저 소음이 났을 때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언론이나 그런 매체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기자님들이 많이 다뤄주셔서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시켜주신다면은 어느 정도 완충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독특하게 선분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구매하는 건물이 어떤 성능을 가질지도 모르는데 구매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휴대폰을 이제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몇십만 원짜리 휴대폰을 구매하면서도 기스가 있는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몇십만 원짜리도 구매를 하는데, 하물며 지금 아파트 구매 방식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실제 있지도 않은 거를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해서 그게 이제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그 후분양이다라고 했을 때는 층간소음이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이래서 공동주택의 가치를 재평가해서 구매 가격에 반영이 되면, 만약에 이제 후분양 제도가 있어서 이제 건물의 어떤 성능을 보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